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연 3일째 지금 이렇게 급락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시장 성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투매장이었다. 그러니까 가격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물건을 던지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광판 보시면 전체가 이렇게 파랗게 전부 음봉이 나면서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많이 밀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시장을 보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1.94, 그러니까 2% 가까이 빠졌죠. 2482포인트입니다. 2500이 깨졌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2.51%, 조금 더 빠졌죠. 710포인트. 그래서 양시장 모두 2포인트 이상, 이렇게 2% 이상 이렇게 많이 빠지는 폭락장이었다. 3일째 지금 이렇게 투매가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거래대금 보면은요, 이제 시장의 어떤 힘 에너지를 보여주는 지표지만, 이렇게 급락장에서는요, 거래대금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매물이 쏟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렇게 본다 그러면 거래소가 12조 3천억, 그러니까 거래대금은 최근에 10조 안팎이었던 것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폭락장에서 손절매가 나오는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것은 좋게 봐줄 수가 없는 지표다. 많이 팔면서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지금 보면 거래대금이 7조 2천억이죠.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좀 늘기는 했지만 빠지는 시장에서 손절매가 나오면서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결코 좋은 지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요, 그래프를 보면요, 그래프를 보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체감하면서 느낄 수 있는 시장이죠. 굳이 이렇게 분석을 해본다고 그러면요, 요 밑에 요게 이제 지지선이죠. 추세 하단. 요게 지금 무너졌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추세선이 무너졌는데, 지지선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매도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이렇게 음봉이 계속해서 나면서 거래가 이렇게 대폭 늘어나게 되면 이거는 더 확실한 매도 신호다. 아마 이 매도 신호를 보고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많이 팔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 최근 시장 특징을 이렇게 보면요, 요게 7월 11일부터 지금까지 한 4개월간 그래프인데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여기 부딪히면 이렇게 뚫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 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이렇게 빠지는 거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리스크다, 이렇게 봤을 때요. 요 앞에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 이렇게 흘러내린 요 그래프는 제가 보기에는요, 수급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 예탁금이나 증시로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는 것이 들어오지 않고 이제 한 10조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요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새 언론에서 이제 자주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으로 지금 나가 있는 우리 서학기민들 자금이요, 한 140조가량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우리 고객 예탁금이 지금 기껏해야 한 50조 정도인데요. 그게 아마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그러니까 최근에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것도 있지만, 근 한 4개월가량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우하향하는 요 이유가 가장 큰 게 돈들이 미국 시장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최근에 또 하나 더 덧붙여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요, 이렇게 시장이 힘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빠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를 중국 시장 영향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국하고 우리가 무역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요, 중국 시장이 최근에 급락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좀 반등은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 영향도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리하자고 그러면요, 가장 큰 원인은 수급이 좋지 않다. 미국 시장으로 돈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두 번째는 중국 시장이 최근에 급락하면서 그 영향이 우리 시장에 좀 미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리스크 요것까지 지금 겹치면서 그래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프만 놓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다다랐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투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10분봉을 보면요, 조금 더 짧은 기간 동안의 시장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요게 3일 전, 어제, 오늘 이렇게 3일 동안 10분봉 흐름이 이렇습니다.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아침 대비 종가가 밀리고 3일째 빠졌는데요. 이런 거는 한마디로 투매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근데 이 투매도 지금 3일째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요, 시장이 그만큼 취약하다. 달리 표현하면 좀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급, 트럼프, 중국 시장까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투매까지 불러오는 그런 시장이다. 어쨌든 조심하고 현금 만들고 방어적으로 매매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장 수급인데요. 오늘도 개인들만 이렇게 샀습니다. 어제도 개인들이 한 8천억가량 양시장에서 매수 우회했는데요. 오늘도 거래소 3,300억, 코스닥에서 160억, 그건 한 4천억 가까이 개인들이 매수 우회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이 2,300억 매도 우회했고요.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매도 우회했습니다. 외국인 오늘 2,300억 매도 중에는요, 오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한 700만 주가량 이렇게 갖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판 거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종목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1,000억가량 매수 우회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를 오늘까지도 대량으로 이렇게 팔고 있는 것이 또 우리 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좀 멈춰줘야 종합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전히 개인들만 이렇게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 우회하고 있습니다. 기관 중에서도요, 연기금은 최근 들어서 매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개인들만 사는 시장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큰 변동 없이 50조 안팎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49조 9천억인데요. 3개월 동안 이렇게 한 10조 가량이 계속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들 자금 모아놓은 현금 모아놓은 것들이죠. 고객 예탁금은 후행 지표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뒤늦게 이렇게 돈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신용용자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잔고가 17조 9천억인데요. 여전히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장은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신용으로 하신 분들은 여전히 그대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투매가 되고 급락장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신용 담보 미달이 되면서 또 이게 수급이 수급을 불러오는 좀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그런 수급 구조가 됩니다. 담보 미달이 되면 또 이렇게 급매물 되고 악성 매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신용 잔고가 17조 9천억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금도 지금 9,200억인데요. 1조 가까이 되죠. 미수금이 이렇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단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미수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시장이 이렇게 투매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는 수급에 대단히 좋지 않게 작용을 한다. 급매물, 악성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가 다우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그냥 날아가는 양봉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나면서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0.69% 올랐어요. 나스닥도 어제 0.06%인데 그래프 보시면 신고가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죠.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어제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500은 날아가는 모양.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들만 이렇게 그래도 우리 시장 그래프보다는 조금 더 모양이 낫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나 이런 쪽 그래프하고는
조금 다르죠. 일본 니케이 오늘 마이너스 0.4%입니다. 일본 시장도 이렇게 추세를 보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죠. 대만 오늘 마이너스 2.3%.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2% 넘게 빠졌는데요. 대만 시장도 반도체 흐름을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추세로 보면 대만은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요. 추세로는 아직도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독일 1.2%, 프랑스 1.2%. 독일이나 프랑스나 다들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가 오늘 마이너스 1.8%. 그래도 급락한 후에 급락한 후에 지금 다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는 마이너스 3.1%.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락세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다 이렇게도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중국 좀 우리가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미국 시장 주요 종목 그래프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애플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시간 후에서도 3% 플러스가 났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마이너스가 났죠. 테슬라 그래프 보십시오.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인데 우리 2차 전지나 이쪽 관련해서는 전혀 테슬라하고 같이 이렇게 동조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약간 마이너스가 났어요. 주요 종목들은 약간 마이너스가 났죠. 그래서 파랗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뭐 사자보다는요. 그동안에 제가 추천을 드려서 좀 수익이 났던 종목들 아직도 안 팔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익을 좀 실현해도 되는 때가 아닌가. 여기서 또 올라가더라도 지금 좀 이렇게 이익 실현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정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차례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들이죠. 현대로템, 방산업종 중에서 현대로템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기관들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식 매물 같은데 여전히 방산업종은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장이 이렇게 전체가 좋지 않을 때는 이런 종목들도 조금 이익 실현해서 현금을 좀 마련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현대로템만 말씀드리지만 방산업종 다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제가 삼성바이오로직도 이제는 좀 이익 실현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요새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바닥에서부터 많이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좀 팔아서 이익 실현해서 현금 가지고 있으면 다시 이 종목을 사더라도 살 기회가 저는 온다고 봅니다. 이 종목을 못 사면 또 다시 떠오르는 주도주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종목을 초기에 사면 훨씬 더 수익이 크게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도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이 많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팔아서 현금을 좀 만드는 게 좋아 보인다. 다음에 파마리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렸죠. 이렇게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날아가는 주식은 쉽게 팔지 말자. 매도 신호가 나오는, 그러니까 음봉이 연달아 나오면서 21선이 무너지고 이런 경우에는 그때 가서 팔아도 늦지 않다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요 살짝 무너졌습니다. 21선 이렇게 깨지면서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매도 신호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신 분들 좀 이익 실현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팔아서 현금 가지고 있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굳이 지금 시장에서 좀 사고 싶다 그러면요. 최근에 제가 강조드린 종목들 네이버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 1년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우상향으로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증권사들 리포트가 많이 나왔던데요.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AI 관련해서 앞으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 검색 모두 작년 대비했을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 카카오 같은 것도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이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방향을 틀었습니다만 최근 한 3일 동안 이렇게 좀 매물이 나오면서 앞이 저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카카오도 1년간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으로서는 매력이 있지만요. 현재의 흐름으로 봐서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모양이 좋아 보입니다. 더 단단하다 이런 얘기죠. 네, 다음에 또 지금 굳이 들어갈 만한 대형주라고 그러면요. 조선업종 전체는 장중에 좀 밀리면 들어가도 된다고 보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지금 여전히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보면 최근에 한 2, 3일 이렇게 오르기는 했지만요. 절대 가격으로 볼 때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또 최근에 트럼프 전화에서 조선업종 협조를 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것도 시장 전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쫓아갈 필요는 없다. 장중에 밀리면 그럴 때 좀 느긋하게 들어가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조선업종은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미포나 다들 비슷한 시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더전비주원도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1,800원 올랐는데요. 장중에 4.2%까지 올랐었으니까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더전비주원은 몇 가지 좀 눈여겨볼 만한 게요. 기관들이 그렇게 최근에 한 보름간 꾸준히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연기금도 이렇게 한 보름간 매수 우위죠. 사모펀드, 투신, 보험.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요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 우위하면서 최근에 전체 시장하고는 좀 차별화되면서 상당히 강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좀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요. 신용잔고가 더전비주원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게 좀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신용잔고가 대폭 줄었죠. 요때 이제 개인들 신용잔고가 줄면서 기관들이 이렇게 다들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신용이 준 그 물량을 기관들이 사주면서 수급이 굉장히 모양이 좋아지고 있다. 개인들 이제 신용이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개인들 신용이라는 건 대체로 단타들을 많이 합니다. 한 10% 오르면 바로 이렇게 팔게 되기 때문에 상승세가 그렇게 강하지가 못합니다. 개인들이 끌고 가는 종목은요. 근데 더전비전은 개인들은 팔고 특히나 신용을 이용하시는 이런 단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팔고 있고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아마 수익이 났다고 해서 파는 것 같죠. 기관들이 열심히 이렇게 사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수급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단단하다.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SPG도 오늘 장중에요 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종가는 1.9% 올랐는데요. 전체 시장 대비했을 때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죠. 오늘 그러니까 종가에는 좀 밀리고 끝났지만 로봇 관련주들이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로봇 관련주 이렇게 전체를 보여드리면요. 종가에 많이 밀렸는데 장중에는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다. SPG도 장중에 한 7%까지 올랐다가 1.9%로 끝났는데요. SPG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요때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반토막 났기 때문에 이제 요 지점에서는 좀 들어가도 된다. 로봇주 중에서는 실적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그런 종목이다. 반토막 났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좀 사보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아마 그런 그 시장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강하게 붙었다가 종가에 좀 밀리기는 했지만 바닥은 확실하게 이렇게 좀 확인시켜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PG도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요. 최근에 사셨다고 그러면 많이들 물리셨을 텐데요. 요 앞에 저점 부근에서 오늘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훨씬 더 높았었는데요. 그래서 바닥은 확인시켜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요 가격대에서는 팔 필요 없을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보자. 앞에 이 저점이 깨진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매도를 좀 고려해야 되는데 금년에 이제 한 700억 정도 영업이 흑자 난다고 그러니까요. 웬만한 안 좋은 얘기들은 흑자가 난다고 그러면 다 이게 무마가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큰 규모 흑자고요. 금년에 이제 제주 관광객들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죠. 또 중국 관련해서 지금 무비자 입국 요게 이제 허용이 되면서
제주도 관광객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은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가격대는 저렴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JLK가 지금 유무상을 하고 나서 물량을 늘리고 나서 지금 모양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요 앞에 저점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손절매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가격으로 보면 앞에 저점을 살짝 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굳이 여기서 팔 필요 없다. 조금 더 지켜보자. 이유는요. JLK가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기술력이라든가 또 미국 시장에서 어떤 그 인정받는 이런 정도가 저는 JLK는 좀 믿어도 되는 기업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 얘기로는 지금 매출액이 한 몇십억 단위밖에 되지는 않지만 몇 년 있으면 몇 천억 단위까지 규모가 커질 것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다. 인공지능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서 뇌 관련 이런 진단 이쪽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측면에서요. 앞에 저점이 확실하게 깨진다고 그러면 그때는 모를까 지금 가격 정도에서는 좀 버텨보자. 좀 믿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 앞에 이 지지선이 깨지면서 음봉이 나면서 거래가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종합지수만 놓고 보면 정확하게 매도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날 때는 현금을 좀 마련해야 된다. 손해가 난 종목은 손해가 난 대로 조금 팔아서 현금을 만들고 이익 난 종목은 또 이익이 난 대로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 하락장도 그렇고 상승장도 그렇고 인간의 심리라는 게 관성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갑니다. 빠질 때는 더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뒤늦게 이제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서 공포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시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현금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다음 장에서 새롭게 부각될 주도주를 초기에 잡기 위해서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가지고 물려있는 종목 그대로 놔두면 돌아설 때 잘해야 본전입니다. 이익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 부각되는 주도주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설 때요. 그때 좋은 종목을 잡기 위해서 지금 계좌에 다만 얼마라도 현금을 마련해 놓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